안녕하세요. 반브라묵독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남 아파트 덜컥 샀다가 결국 무너지는 연끌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지금 벼랑 끝에 몰린 느낌을 가진 그런 어떤 사람들이라 할 수가 있겠죠. 6월 전까지는 신나는 달밤이었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계속적으로 오르는 집값, 흐뭇하게, 무흐하게 바라보는 그 눈길. 온 세상 자금 다 끌어모으고 강남에서 집을 딱 사버리면 그 모든 부작용은 한순간에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결국에 가서는 지금 고점에 물린 집값이 이제 완전히 하방 압력 그 방향을 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기 시작하자 이제 시장 침체 때문에 퇴로가 막힐 수밖에 없죠. 특별히 서울 핵심 지역, 요지에다가 집을 산 연끌족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떤 상황 속에 지금 처해 있다 보니까 연체가 하나, 둘, 셋, 세 번 연속적으로 진행이 돼버리면 은행에서 일방적으로 임의 경매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20% 이상 임의 경매가 폭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임의 경매 부동산 건수가 거의 1,900건수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경매 시장은 앞으로 매매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선제 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제 지표에 빨간불이 반짝반짝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 가장 무리해서 집을 고점에 잡은 사람들. 이거 지금 금리도 만만치가 않지. 앞으로 원금이자 계속적으로 갚으려다가 그 희망마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건 지금 고점에 물린 집값이 이제 9월 들어서 무섭게 떨어질 겁니다. 7, 8월은 어느 정도 간보기 장세였습니다. 집주인들이 어느 정도 좀 버텨보자 라는 그런 어떤 의지가 강했었는데 이 의지가 그만 깎이고만 그런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1번 버블을 능가할 수 있는 아주 골이 깊은 엄청난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올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이 지속적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자가 아마 대폭적으로 감당하지 못할 만큼 지금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헬리오시티가 25평 26억 5천 찍었다고 지금 난리 방구를 지금 추고 있는데 이게 25평이면 평당 1억이야. 와, 다 황금색이네. 정말 이렇게 황금 물결을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런 아파트 자산 가치로서의 영구한 확고한 어떤 지지대를 굳힐 수 있을까? 실질적으로 헬리오시티가 분양 당시 2015년, 그러니까 딱 10년 전에 분양을 했었죠. 최저 분양가가 25평짜리가 6억대였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다? 25억. 20억 올랐네? 10년간? 수익률을 따지자면 몇천 퍼센트에 이르는 수익률을 낼 정도로 그만큼 황금알을 낳는 거의가 됐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에 그냥 사람들 눈알이 휙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주식을 할 거냐, 뭐를 할 거냐, 자본시장에 무슨 투자를 할 거냐, 그냥 몰빵 강남의 최상급지 그냥 때려 박으면 20억 벌 수 있어 라는 어떤 이 확고한 신념 같은 생각들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연끌이 어마무시하게 세상의 모든 자금 그냥 쏟아붓는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라는 위기감이 올 수 있어도 그냥 무조건 직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부동산 시장 자체가 정말 잘못됐다는 얘기가 그만큼 지금 자기 자산이 아닌 남의 살 붙여다가 다 덧댔잖아. 결국에 가서는 그 자체가 부실 자산인데 이 부실 자산 자체를 시세 차익을 이 갭으로 막아보려 했다. 또 실질적으로 이게 돼. 6억짜리가 25억이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신화에서 벗어나지 못해. 이제는 앞으로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헬리오시티가 이 정도 올랐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뜯어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나오는 어떤 이 기사성 지표들은 워낙 휘발성이 크기 때문에 잘 들여다 보셔야 된다. 6억이었는데 25억이 됐다. 여기 송파 무슨 이집집이 나오는 곳이 있는데 9억 8천에 나오죠. 여기가 송파 파크 센트럴이라는 그런 곳인데 헬리오시티하고 비교적 거리도 가깝고요. 지금 18억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9억대에 나온다고 하는데 헬리오시티는 6억이었어. 6억. 와, 그러니까 이게 어마무시한 이 상승세였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엄청난 상승세를 탔던 헬리오시티의 시대도 점점 저물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모든 뭐 부동산 사이트에서 뭐 헬리오시티나 올림픽 파크포레 서로 경쟁하듯이 신고가를 그냥 찍어 누르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과연 지금 대내외적 부동산 상황이 정말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그냥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뭔가 다시 한 건을 또 큰 건을 또 뭐 터트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지금 바삐 뭐 자기 아파트 홍보하고 뭐 그 같이 그냥 펌프질하는 그런 양상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하여튼 뭐 이편한 세상 송파 파크센트럴 뭐 9억대로 나가도 이거 또 비싸다. 너무 비싸. 그래서 일각에서는 헬리오시티 이 보유분이 풀릴 거라는 또 얘기도 있어요. 이게 10년 지난 아파트인데 어떻게 무슨 이줍집이 나오냐? 물음표가 던져질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10년 지난 아파트들 줍집이 나왔었습니다. 정말 아주 괴이한 현상이 일어났었는데 헬리오시티도 6억대에 풀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또 뭐 찌라시가 돌고 있는데 이게 거의 한 10채 정도가 된다는 그런 또 소식도 들어와 있고요. 아무튼 지켜보시죠. 뭐 이거 정확하게 뭐 나온 그런 어떤 팩트가 아니니까 일단 뭐 카더라 통신에서 뭐 계속적으로 들려오는 그런 얘기들도 있고요. 아무튼 간에 지금 뭐 굉장한 어떤 이 랠리를 이룬 송파 헬리오시티 뭐 그동안의 어떤 이 상승세 궤적을 계속해서 지금 부동산의 어떤 혼족인데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 당시에 아파트 가격 정말 착해 보이죠. 평당 2,700만 원, 2,500만 원이었으니까. 이런 어떤 시대가 와야 된다. 지금 평당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4,500만 원입니다. 2배가 올랐잖아. 그죠? 근데 시세 차익은 거의 뭐 이건 몇 배입니까? 6억 분양받아가지고 지금 뭐 25억 하고 있으니까 4배 정도네, 4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미치고 환장하는 겁니다. 그냥 부동산이라고 하면. 근데 실질적으로 헬리오시티 실거래가를 보시면 지금 25억에서 24억으로 지금 하락세입니다. 7월 10일 거래죠. 의미 있는 거래. 직거래는 뭐 14억까지 나왔어가지고 25억에서 뭐 14억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이제 직거래였고 최고가 25억을 찍었는데 24억. 근데 등기가 없어. 그죠? 최고가를 찍은 모든 곳에 아주 스멜 이상한 냄새들이 나는데 그 냄새는 바로 등기가 없다. 그 다음에 28억에서 지금 22억 떨어졌죠. 7월 16일 거래. 이건 뭐 거의 뭐 빼박이지. 그죠? 최고가 28억이 22억이니까 거의 6억 정도 마이너스가 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헬리오시티가 뭐 20평대가 20억대, 25억대를 뭐 찍었다 했지만 이거 그냥 증발성, 휘발성이 너무 강한 그런 어떤 거래가여서 딱히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고 지금 뭐 중대형 평수 42평에서도 최고가 34억에서 31억 마이너스 3억 정도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7월 16일. 8월 거래가 좀 나와봐야지 어느 정도 헬리오시티가 어느 정도 빠져나가는지를 좀 볼 수 있겠고요. 여기 또 최고가 37억이었는데 직거래가 36억 나왔습니다. 뭐 직거래라 봤자 별로 차이가 안 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헬리오시티의 이 실거래가상의 움직임은 하방 압력을 확실하게 받고 있고 지금 올림픽 파크포레온과 뭐 경쟁적 최고가를 막 내고 있는 건데 올림픽 파크포레온 지금 23억 7천 찍었습니다. 근데 취소 건수가 계속해서 밑도를 개가지고 결국은 23억이라는 불꽃놀이를 터뜨렸는데 이게 과연 진정성이 있는 어떤 실거래가의 어떤 궤적일 수 있겠느냐 좀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34평에 29억 8,400 찍었죠. 근데 여기도 역시 28억의 밑도를 딱 괴고 취소 딱 터트리고 나머지 쭉 해서 29억까지 올라왔다는 거. 그러니까 전형적인 궤적은 이렇게 강동구, 송파구의 대장단지라 불리는 아파트 모든 곳에서 어느 하나 예외가 없어 고스란히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올림픽 파크포레온 43평 이것도 33억 최고가 찍었는데 32억 5천까지 갔다가 32억으로 좀 떨어졌네요. 30억대는 좀 깨져야죠. 이제 올림픽 파크포레온 거품입니다. 거품. 너무 프리미엄 자체가 그냥 주변의 대장단지들이 힘을 못 쓰는 바람에 얘가 그냥 팍 치고 나가고 있는데 야 평당 1억씩 그냥 뭐 미랄 줍기 하듯이 그런 식으로 그냥 아파트 단가가 올라가 버리니까 이거 좀 취소거래 보세요. 취소거래가 27억 딱 밑돌겠다가 빠지고 그 다음 30억대 딱 밑돌겠다가 빠지고 결국에 여선 32억 찍잖아. 그죠? 30억으로 가기 위한 이 취소 건수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니까. 근데 추측을 할 수 있다 이거야. 추측. 어디까지는 추측인데 너무 이게 빤한 추측이 지금 계속적으로 일정한 궤적을 그리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이런 거래들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어떤 생각도 해볼 수 있고, 특별히 외국인들이 한몫했죠. 거의 뭐 뭉칫돈 가져와가지고 현금 박치기 하면서 뭐 아파트를 30억, 40억짜리를 사들이고 있었으니까 그만큼 집값 자체가 굉장히 규제에도 불구하고 뭐 들썩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고, 이런 의미에서 이제 국토교통부가 외국인 토호구역 지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8월 25일 내일 공시를 거쳐가지고 26일 확실하게 이 법안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외국인들 또 예외가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뭐 매수하려면 지자체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예외가 있어요. 오피스텔. 그러니까 이런 이 주택 말고 다른 부동산은 예외 사항이 또 적용이 됩니다. 이것도 좀 타이트하게 좀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생각도 들고요. 뭐 대출 규제 일단 또 받지를 않으니까 이 사람들은 실거주의무나 LTV, 뭐 대출 규제,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증여 단속과 같은 자금 출처 소명들의 규제들이 내국인에게만 적용이 되다 보니까 형평성에 맞지를 않아. 근데 일단 실거주 의무는 이게 2년 이상 살아야 된다는 게 나왔는데 이 LTV 비율은 지금 확실한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국내 부동산사들인 중국 사람 중에 4명 중 1명은 시중은행에서 돈을 그냥 버젓이 빌렸습니다. 그러니 외국인 주담대 증가세, 지금 내국인에 의해서 주담대 증가세가 엄청 실이 높아졌는데 이거 외국인까지 가담을 해버리니까 이거 고금리 때문에 연체율도 외국인들이 지금 연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죠? 말이 안 되죠. 외국인 연체율 0.12에서 0.18로 올라갔습니다. 지금 한국 부동산 가계부채 때문에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아니 외국인까지도 들어와가지고 연체를 해버리면 이거 이 금융 전체적인 어떤 건전성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런 어떤 한국 부동산, 특별히 강남에 있는 부동산은 불패라는 어떤 신화를 계속해서 써내려 갔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뭐 거의 투기판적인 어떤 수요에 뛰어든 거고, 지금 고점에 몰린 아파트들이 이제 완전히 9월 되면 엄청나게 무섭게 하강 속도를 그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는 지금 9억짜리 아파트가 5억 됐다는 어떤 말이 나온 것처럼 경기권, 수도권 아파트 상당히 지금 집값 하락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38%. 그죠? 거의 이제 40%까지 가고 있어요. 1차 하락시기, 그러니까 2022년도 하락시기와 아주 엇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이제 9월 달에 얼마만큼 집주인들이 투매에 가까운 자기 집값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확실히 양상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올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 실거래 지수 상승률을 보더라도 뭐 강남구 압도적으로 높았고요. 과천시 높았고, 서초, 송파, 성동, 마포, 동작, 강동 등등등 뭐 뻔한 뭐 지수 아닙니까? 그리고 실거래가 상승률 수도권도 영등포, 양천, 성남, 안양, 하남 등등 위주로 이제 올랐는데 그만큼 이제 올랐던 상승분을 뭐 단계 하나에 내줘야 되기 때문에 아주 급속도로 9월부터는 확실한 어떤 하강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서울 외곽 지역은 뭐 이미 거의 회복세를 뭐 장담하기 어려울 만큼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죠. 평택, 이천, 포천, 뭐 고양, 일산, 안성, 파주, 인천, 부천 거의 최고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1%까지 지금 실거래 이 지수 하위 지역이 계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 이게 이제 밑거름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 가서는 지금 고점에 몰려있는 아파트가 얼마나 한국 경제의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가. 내관과 같은 거거든요. 살짝만 건드려도 그냥 빵 터집니다. 일본은 1990년, 미국은 2008년 모기지 금리 꽝 터졌지 않습니까? 미국이 어떻게 부동산의 어떤 왕국이라 할 수 있는 그런 나라였는데 이런 나라에서 이 금리 인상이 닥치면서 버블 속에서 그냥 거품이 빵빵빵빵빵빵 터지면서 이제 한국이 그 차례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거 관리하지 못하면 분명히 위기가 옵니다. 절대로 한국의 부동산은 시스템상 무너질 수 없어 라고 스스로 뭐 자위하듯 뭐 위로하듯 그렇게 계속적으로 풀악셀 밟는 직진을 하고 있지만 이거 큰일 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변동률만 보더라도 아파트 매매 가격이 0.43에서 지금 0.09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9월 들어서 아마 요거 이제 마이너스로 역고드름이 딱 맺히게 될 거예요. 이런 수수는 결국에 가서 지금까지 7, 8월
뭐 간당간당하게 버티다가 규제는 어느 정도 그냥 소나기처럼 지나갈 거야 라는 매수 심리, 이게 장난이 아니네 라는 매수 심리로 바뀌어버리게 되면 지금 아파트 거래량 역시도 뭐 1432건으로 확 줄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 가서는 너무 집값이 비쌌기 때문에 이 피로도 때문에 사람들이 손절 치는 겁니다. 이게 집값이 정상적으로 내려온다면 이 거래량 다시 올라갈 수 있죠. 정상적으로 시장 안에서 객관적인 자산가치 판단받으면서 서로 오고 가는 어떤 인풋 아웃풋에 확실한 어떤 시장 거래가 활성화가 될 수가 있는데, 집값 자체가 손에 닿지를 않는데, 저세상 집값인데 누가 안드로메다에 있는 집값 그냥 우주선 타고 잡을 수 있겠습니까? 큰일 나지.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 역시도 14억에서 지금 8억까지 떨어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 지금 송파구 아까 말씀드렸죠. 헬리오시티 역시도 지금 전체적인 송파 평균 거래 금액이 13억까지 내려왔습니다. 뭐 거래는 거의 뭐 40건에 달할 정도로 엄청나게 지금, 송파는 굉장히 강남 상구에서도 거래량이 활발했던 그런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거래가 보십시오. 7억 9천, 7억 9천, 7억 4천. 7억 이상 지금 떨어지는 곳들이 송파구에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고, 헬리오시티가 뭐 20평대 20억 찍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반대편에서는 7억 이상을 던지고 나오는 집주인들이 있어요. 눈치 빠른 사람들이죠. 아, 이러다가 나 큰일 나겠다. 본전도 못 뽑겠구나. 빨리 시세 차익 구가할 수 있을 때 던지고 나오자 라는 또 움직임들도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전세가 역시도 지금 송파구 심각한 상황이죠. 10억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세가가 받쳐주지 못하면 매매가는 내려올 수밖에 없다. 매매가가 충분히 내려와야죠. 송파구 집값도 10억 밑으로 좀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8, 9억이면 딱 좋지. 강남이라도. 그죠? 이런 어떤 좀 정상적인 집값 궤적이 자리 잡게 되면 거래량 이렇게 처박히는 게 아니라 다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건설과 부동산 경기가 내수 경기에 아주 중요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데, 집값 내리면 당연히 올라가죠. 이 거래량 자체가. 지금 강동구 거래량도 뭐 거의 79건, 강동구도 상당히 작년에 입주 물량이 많았었는데 신축 아파트 거래량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900건, 거의 1000건까지 이르렀는데 지금 뭐 79건에 그치고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거래가 역시도 13억에서 9억 7천으로 지금 내려앉았고요. 평균 거래 금액입니다. 굉장히 평균 거래 금액이 앞으로 이 강동구의 집값을 어떤 식으로 몰아갈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실거래가 양상도 고덕그라시움이 뭐 13억 떨어지는 엄청난 폭락 양상을 보였었죠. 40억까지 했네. 와, 평당 1억이네. 40평이니까 27억.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고덕 주공 9단지 15억에서 8억. 반토막 났네요. 7억 떨어졌고요. 이런 식으로 전세가도 동시에 영향을 받으면서 10억, 7억, 7억. 거의 뭐 강남 상구, 4구에 속하는 강동구니까 여기도 뭐 10억 이상의 전세가 하락 양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22년 당시의 워딩이었습니다. 송파구 집값 대폭락, 심상치 않은 시그널. 요거 아마 9월부터 아마 전체적인 어떤 기사 분위기를 좌우할 수 있는 워딩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송파구 집값 하락세 보시면 쭉쭉 떨어졌죠. 2022년 당시에 불과 4, 5개월 걸렸습니다. 지금 2개월 지나고 3개월째 접어들고 있죠. 확실하게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 아주 높습니다. 대출 규제에 대한. 가장 중요한 건 매물 쌓임 현상이 뭐 지속이 됐었다라는 얘기. 그죠? 토지는 뭐 계속해서 이제 다시 재지정됐으니까 지금 매물 보십시오. 송파구 4,000건에 그다음에 전세, 월세 뭐 2,000, 3,000건 해서 6,293건. 줄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집어갈 사람이 없다는 얘기고, 대출 규제 약발 뭐 제대로 들은 건데 서울 아파트 거래량 65% 폭락. 그러니까 거래량이 줄니까 매물이 당연히 느는 건 당연한 수학적인 이치고요. 강동구 역시도 지금 매물량이 4,100건. 전세, 월세 합쳐서 5,40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거 전혀 줄지를 않았어요. 5,400건 계속 이어져 나오잖아. 그러니까 살 사람이 없다는 얘기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15억에서 8억 떨어지고요. 강동구 파크하임 역시도 10억에서 7억 떨어지고요. 고덕그라시움 역시도 아까 초반에 소개해드렸듯이 20억, 5억 정도 하락하는 추세를 볼 수밖에 없다. 결국에 와서는 이런 대출 규제 이외에 9월달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나오게 될 구규지 활용 공공주택 확대, 그러니까 공급을 본물 터지듯 쏟아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유휴부지, 구규지, 노후청사 활용해서 대략 한 3만 5천 호 정도가 공급이 될 텐데, 얼마나 속도를 내고 시장에 매수자들에게 어필을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이 더욱더 드라이브를 걸고 정상적인 집값으로 한국 경제의 거시경제 부분,
정말 빵꾸가 펑펑펑펑 나고 그냥 버블로 꽉 무너질 수 있는 부동산을 어떻게 잘 여며가면서 컨트롤 하느냐에 따라서 한국의 부동산과 경제의 운명의 분수령은 나눠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 지켜보시면서 정말 조마조마한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접근하시면 좋은 기회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헬리오시티가 지금 뭐 6억에 나왔었는데 이게 25억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4배 이상이 올랐죠. 그만큼 뭐 어마무시한 어떤 상승력을 보였지만 그동안의 그 상승세는 결국 가서는 이 자산 가치가 스스로 그 가치를 드러내서 올라간 게 아니라 끊임없이 펌프질, 뭔가 투기적 심리가 뭐 한몫 끼어들고 전형적인 어떤 집값을 띄우기 위한 어떤 움직임들도 보였기 때문에 아마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은 이후에 전체적인 부동산 집값 하락세에 엄청난 붕괴 현상으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올 수 있다. 지금 상황에서는 빨리 집값이 정상적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기로에 서 있는 지금 타이밍 분명히 맞고요. 이런 타이밍 속에서 기회를 잘 잡아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뻔뻔한 목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